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뉴욕의 평범한 여고생이 한국 여행 후 SNS에 올린 글이 화제입니다. 여고생의 놀라움이 담긴 포스트가 수만 명에게 공유되며 미국 전역의 10대들 사이에서 한국 수학여행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의 어떤 모습에 이처럼 열광하는 것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근교에 사는 11학년 클레어입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모든 건 학교 강당에서 시작됐어요. 그날은 우리 학년의 국제문화체험 프로그램 발표일이었죠. 자, 여러분. 올해 우리 학교의 국제문화체험 프로그램은 교장 선생님이 커다란 봉투를 들고 무대에 올라섰어요. 우리 모두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멋진 유럽 국가일 거라고 기대했죠. 제 옆자리의 메디슨은 손가락을 꼬며 파리, 파리, 제발 파리야 라고 중얼거렸고 저도 속으로 로마, 로마, 제발 로마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여기저기서 뭐라고요? 어디요? 한국이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KPOP, 삼성, 북한과의 긴장 관계. 그게 전부였어요. 선생님, 왜 한국인가요?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더 좋지 않을까요? 제이슨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 말에 많은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역사 선생님인 마틴 선생님이 무대로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한국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1000년이 넘는 역사적 유물과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이 함께 있는 곳이죠. 유럽은 여러분이 영화에서 본 그대로예요. 하지만 한국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곳입니다. 그 말씀에 친구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희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제시카가 갑자기 환호성을 질렀죠. 대박, 진짜요? 한국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는 자기 주변 친구들에게 한국의 멋진 점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한국어도 모르고, 젓가락질도 서툴고,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사진 찍을 만한 풍경이 있을까 걱정됐죠. 엄마, 한국으로 수학여행 간대요. 라고 전화했더니 엄마는 오히려 기뻐하셨어요. 와, 대단하다. 한국은 요즘 정말 핫한 나라잖아. 너무 부러워. 집에서 한국에 대한 영상을 찾아봤어요. 서울의 야경, 고궁의 아름다운 모습, 번화한 거리들. 생각보다 훨씬 멋져 보였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있었어요. 갑자기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제 노트북 화면을 보며 와, 저기 꼭 가봐야겠다. 한국 음식 진짜 맛있대. 한국 화장품이 세계 최고래라며 열광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죠. 출발 일주일 전, 저희는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어요. 한국은 매우 안전한 나라입니다.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어요.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랍니다. 그런데 왜 자꾸 마음이 불안한 걸까요? 프랑스였다면 이렇게 긴장하지 않았을 텐데. 마지막 짐을 싸면서 노트북에 다운로드해둔 한국어 기초 강의를 다시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입니다. 발음이 이상해도 어쩔 수 없죠.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간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친구들은 모두 들떠 있었어요. 심지어 처음엔 실망했던 메디슨조차 KPOP 그룹 사진을 보여주며 신나게 떠들고 있었죠. 저만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출발이 가까워질수록 그래도 뭔가 특별한 게 있을지도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틴 선생님의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나라야. 대한항공 비행기에 타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어요. 좌석마다 설치된 개인 스크린에는 이미 KPOP 콘텐츠가 가득했고 승무원들의 깔끔한 유니폼과 정중한 태도도 인상적이었죠. 기내식으로 나온 고추장 비빔밥을 보고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한 입 먹어봤어요. 이거 생각보다 맛있는데? 옆자리의 메디슨은 이미 라면을 먹고 있었죠. 클레어, 이거 진짜 맛있어. 한국 라면이 왜 유명한지 알겠어.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와, 라는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높은 천장, 깨끗한 바닥, 그리고 어디서나 느껴지는 질서정연함. 뉴욕 JFK 공항의 혼잡하고 지저분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여러분, 이쪽으로 와주세요. 자동 입국 시스템을 이용할 거예요.
가이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이동했어요. 자동 입국 시스템이라니 무슨 말인가 싶었죠. 그런데 정말로 기계 앞에 서서 여권을 스캔하고 손가락 지문을 찍고 얼굴 인식까지 하니 몇 초 만에 입국 절차가 끝났어요. 이게 말이 돼? 제이슨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입국장을 지나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공항 곳곳에 있는 로봇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청소 로봇, 안내 로봇, 심지어 귀여운 디자인의 로봇이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영어로 물어보는 모습에 모두가 깜짝 놀랐죠. 메디슨은 로봇과 셀카를 찍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 대박이다. 수화물을 찾은 후 공항을 나오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공항 내부의 디자인은 미래적이면서도 아늑했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죠. 클레어, 여기 공항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뉴욕이었으면 이미 누가 소리 지르고 있었을 텐데. 제 친구 에밀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이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들렀을 때도 놀랐어요. 깨끗한 것은 물론이고 각 칸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 문에는 현재 사용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디지털 표시기까지 있었죠. 이게 공항 화장실이라고? 우리 학교 화장실보다 100배는 깨끗한데. 에밀리가 놀라서 말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도로 표지판은 한글과 영어로 병기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보였다는 점이에요. 뉴욕이랑 너무 다르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클레어, 뭐가 그렇게 신기해? 옆자리에 앉은 제이슨이 물었어요. 모든 게 다 너무 깨끗하고 조용하고 질서정연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아. 제 말에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그렇게 느꼈어. 근데 이제 겨우 공항만 본 거잖아? 앞으로 더 놀라운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버스 안에서 가이드 선생님이 서울로 가는 동안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어디서나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그럴까? 뉴욕도 대도시인데 한국이 그보다 더 발달했다고?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저는 문득 SNS에 공항 사진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을 올리면서 문구를 고민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마치 미래에서 온 공항 같아요. 샵 한국여행 샵 인천공항 샵 문화충격. 올리자마자 친구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멋져. 더 많은 사진 올려줘. 부럽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고층 아파트들이 줄지어 있고 강과 산이 도시와 어우러져 있었죠. 점점 서울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현대적인 건물들과 네온사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가 정말 한국이구나.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의 넋을 잃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까지. 와, 이게 서울이구나. 제 입에서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한국 여행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처음에는 실망했던 마음이 어느새 기대감으로 바뀌어 있었죠. 한국, 넌 어떤 나라일까?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곳인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호텔 조식을 먹고 서울 투어를 시작했어요. 가이드 선생님은 우리를 지하철역으로 안내하셨죠. 오늘은 대중교통으로 서울을 둘러볼 거예요. 한국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 중 하나랍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웠어요. 깨끗한 바닥, 밝은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함이 눈에 띄었죠.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받아 찍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어요. 와, 이거 진짜 편하다. 뉴욕의 지하철 토큰이나 카드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제이슨이 소리쳤어요. 야, 너희 봐봐. 여기 와이파이가 잡혀. 저는 믿기지 않아서 폰을 확인했죠. 정말로 세울 메트로 프리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된다고? 에밀리가 놀라서 말했어요. 뉴욕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지하철이 도착하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소음이 거의 없었고
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플랫폼에 표시된 선 뒤로 사람들이 질서 있게 대기하고 있었죠. 차 내는 놀랍도록 깨끗했고 디지털 안내 시스템은 한국어와 영어로 다음 역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이런 걸 상상할 수 없어. 제가 말했어요. 맞아. 여기 지하철은 마치 우주선 같아. 메디슨이 답했죠.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터널을 보며 저는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서울 지하철은 뉴욕보다 미래적이야. 깨끗하고 조용하고 와이파이까지 된다니. 샵 서울 지하철 샵 문화 충격. 첫 번째 목적지인 광화문에 도착해 지하철에서 나왔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역사 내부의 디지털 키오스크에는 주변 지도와 관광 정보가 영어로도 제공되고 있었죠. 이거 진짜 편리하다.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자 현대적인 도시 한가운데 있는 웅장한 고궁이 눈에 들어왔어요. 와, 이게 진짜 궁궐이야? 영화에서만 보던 건데. 에밀리가 감탄했죠. 가이드 선생님은 경복궁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600년 넘은 역사를 간직한 궁궐이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에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으로는 비빔밥을 먹었어요. 처음엔 다양한 나물과 고추장이 섞인 모습에 망설였지만 한 입 먹어보니 맛있었죠. 이거 진짜 맛있다. 채소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니. 메디슨이 소리쳤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채롭고 맛있을 줄은 몰랐어요. 오후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를 방문했어요. 미래적인 디자인의 건물을 보자마자 모두가 와 라는 탄성을 내뱉었죠. 이게 진짜 건물이야? 마치 외계에서 온 것 같아. 제이슨이 말했어요. 건물 내부의 전시와 디자인 숍들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의 창의성과 미래지향적인 면모에 감탄했습니다. DDP 근처의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모든 메뉴를 디지털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이었죠. 이런 게 가능해?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가이드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이미 일상이에요. 키오스크 주문은 기본이고 로봇 서빙까지 하는 식당도 많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창밖으로 분주히 지나가는 서울 시민들을 바라봤어요.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옷차림도 세련됐죠. 한국 사람들 패션 감각이 정말 좋은 것 같아. 에밀리가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마치 패션 잡지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세련되게 보였어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방문했어요. 강변을 따라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고 있었죠. 뉴욕의 센트럴파크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야. 제가 말했어요. 한강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저는 폰으로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이곳은 정말 다른 세계구나. 처음에는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한국이 이제는 신기하고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저는 오늘 하루를 되새겨봤어요. 깨끗한 거리, 효율적인 대중교통, 최첨단 기술, 모든 것이 제가 알던 미국과는 달랐죠.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이틀을 보낸 후 우리는 KTX라는 고속열차를 타고 경주로 향했어요. 경주는 한국의 고대 수도였던 곳이에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도시죠.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약간 지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역사 유적지보다는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이 더 흥미로웠거든요. KTX에 탑승하자마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이거 비행기보다 좋은데? 제이슨이 감탄했죠. 정말이지. 넓은 좌석, 조용한 객실, 그리고 시속 300km로 달리는 속도까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도시 밖의 한국을 만나고 있었어요. 경주에 도착해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대릉원이었어요. 넓은 공원처럼 보이는 곳에 거대한 흙 언덕들이 있었죠. 이게 무덤이라고요? 메디슨이 놀라서 물었어요.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맞아요. 이 언덕들은 신라 시대 왕과 귀족들의 무덤이에요. 1000년도 넘은 고분들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시간의 깊이를 느꼈어요. 1000년 전 사람들이 만든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니. 제가 살던 뉴욕에서는 100년 된 건물도 오래된 것으로 여겼는데 이곳에서는 1000년이 넘은 유적들이 당연하게 존재하고 있었죠. 다음으로 방문한 불국사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아름다운 계단을 올라 사원구역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색상의 건물들과 웅장한 석탑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석탑은 석가탑으로 약 1200년 전에 지어졌어요. 가이드 선생님의 말에
저는 그저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1200년 전이요? 말도 안 돼요. 에밀리가 소리쳤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그 오래된 석탑이 지금까지 거의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석탑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차가운 돌의 질감이 제 손끝에 전해졌죠. 내 손이 1200년 전 장인이 만든 것을 만지고 있다니. 불국사에서 보는 풍경도 장관이었어요. 사찰에서 내려다보는 경주의 전경, 멀리 보이는 산들. 저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죠. 와, 이 사진 내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다들 믿지 않을 거야. 메디슨이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곳의 아름다움은 사진으로 다 담을 수 없었어요. 점심으로는 경주 전통 음식인 경주 쌈밥을 먹었어요. 다양한 나물과 쌈장을 상추에 싸서 먹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채소가 맛있을 수 있다니 제가 감탄했어요. 신선한 재료와 정성스러운 조리법이 돋보이는 음식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첨성대를 방문했어요. 이것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중 하나로 약 13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에 우리 모두 그저 놀라울 뿐이었어요. 돌로 만든 둥근 탑 형태의 첨성대는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웠죠. 1300년 전 사람들이 이런 정교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다니. 대체 어떻게 만든 거죠? 제가 물었어요. 가이드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당시 신라인들의 과학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앞서 있었어요. 첨성대는 별을 관측해 농사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이었죠.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황리단길로 향했어요. 전통 한옥 건물들이 현대적인 카페와 상점으로 변신한 거리였죠. 와, 이곳은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것 같아. 에밀리가 감탄했어요. 정말이지. 수백 년 된 한옥 건물 안에 세련된 카페가 있는 모습은 독특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황리단길의 한 한옥 카페에 들어갔어요. 전통적인 목조 구조와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차를 주문하고 정원이 보이는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 진짜 예쁘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조용히 흐르는 물소리, 가지런히 정돈된 돌과 식물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죠. 뉴욕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분위기야. 제가 말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생각했어요. 1000년이 넘은 고분들, 1200년 된 석탑, 1300년 전 천문대.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그 옆을 지나다닌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우리 뉴욕에서는 역사라고 하면 기껏해야 200년 정도인데 제 생각이 소리로 나왔어요. 마틴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클레어, 이제 알겠지. 내가 왜 한국이 특별하다고 했는지. 이곳은 시간의 깊이가 다른 곳이야. 1000년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숨쉬는 이 공간에 함께 존재하고 있어. 해가 완전히 저물고 황리단길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한국의 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느꼈습니다. 고즈넉한 한옥들 사이로 흐르는 현대적인 불빛,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고요함.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말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나라구나. 1000년의 시간이 한 공간에 공존하다니. 그날 밤 저는 꿈에서 신라시대의 공주가 되어 첨성대 위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주에서의 둘째 날, 우리는 특별한 경험을 앞두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내일 아침까지 템플스테이를 할 거예요. 한국 전통 사찰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스님들의 일상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죠.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에 친구들의 반응이 갈렸어요. 사찰에서 자요? 절에서? 진짜로. 메디슨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고기도 못 먹고 휴대폰도 못 쓴다고요. 제이슨이 걱정스럽게 덧붙였죠. 저도 솔직히 걱정됐어요. 사찰 생활이라니 너무 불편하고 지루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버스로 1시간쯤 이동한 후 우리는 깊은 산속에 있는 통도사에 도착했어요. 큰 솔숲 사이로 고즈넉한 절이 모습을 드러냈죠. 와,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산에 둘러싸인 고요한 사찰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았습니다. 사찰에 도착하자 스님 한 분이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죠. 그분의 눈빛에서 깊은 평화로움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먼저 절 규칙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사찰 내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됩니다. 식사는 바루공양으로 음식을 남기지 않고 물로 깨끗이 닦아 정리하는 전통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4시에 기상의 예불에 참여합니다. 새벽 4시요. 여러 친구들이 동시에 외쳤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평소 주말엔 점심때까지 자는 저에게 새벽 4시 기상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휴대폰을 제출하는 순간 묘한 불안감이 들었어요. 이제 인스타그램도 못 보고 친구들과도 연락 못 하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항상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던 저에게 이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으니까요. 사찰에서 제공한 편안한 한국 전통 복장으로 갈아입고 우리는 첫 번째 활동인 108배를 시작했어요. 108배는 자신의 108가지 번뇌를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게 뭐지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시작하니 생각보다 훨씬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온몸을 바닥에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108배. 처음엔 단순히 힘든 운동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20번, 30번 계속 반복하다 보니 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내가 왜 항상 SNS에 집착했을까? 왜 항상 남들의 시선을 의식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저녁 식사인 바루공양도 특별했어요. 4개의 그릇으로 이루어진 바루의 음식을 조금씩 담아주셨죠. 음식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물로 깨끗이 닦아 마시는 것까지가 바루공양입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조용히 음식에 감사하며 식사했어요. 처음엔 불편했지만 점점 이 식사법에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먹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정신. 평소 패스트푸드를 대충 먹던 저에게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사찰 주변을 조용히 거닐었어요. 해가 산 뒤로 저물고 사찰의 전등이 하나둘 켜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인공 조명 없이도 달빛과 별빛이 얼마나 밝은지 처음으로 느꼈어요. 뉴욕에서는 이런 하늘을 본 적이 없어. 밤 9시 취침 시간이 되었어요. 온돌방에 이불을 깔고 누웠죠. 처음에는 너무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자면 허리 아프지 않을까 걱정했죠. 하지만 의외로 온돌의 따뜻함이 몸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방 안은 완전히 고요했어요. 휴대폰 알림 소리도, TV 소리도, 심지어 자동차 소리도 없었죠. 오직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뿐이었어요.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잠든 적이 있었나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4시 목탁 소리에 눈을 떴어요. 몸이 무거웠지만 의외로 머리는 맑았죠.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새벽 예불에 참여했어요.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신비로웠습니다. 예불 후 우리는 명상 시간을 가졌어요. 스님의 안내에 따라 눈을 감고 그저 호흡에만 집중했죠. 처음에는 잡념이 많았어요. 학교 숙제는 어떡하지? 친구들은 뭐 하고 있을까? 하지만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세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 스님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뉴욕에서의 바쁜 일상, 항상 다음 일정을 걱정하며 살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죠. 내가 정말 현재를 살고 있었나? 명상이 끝난 후 아침 햇살을 받으며 사찰 마당을 거닐었어요. 어제와 같은 공간인데 햇빛 아래 보는 절의 모습은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죠. 새들의 지저귐, 꽃들의 향기, 나무들의 속삭임,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떠셨나요? 스님이 물으셨어요. 정말 특별했어요. 뉴욕에선 단 한 번도 이렇게 조용히 내 숨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제 대답에 스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숨 쉬는 평범한 순간의 연속이랍니다.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버스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이런 경험이 이렇게 좋게 느껴졌을까? 아마도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진정한 지금 이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일 거예요. 사찰에서의 고요한 시간 후 우리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서울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홍대 지역을 방문하기로 했죠. 홍대는 홍익대학교 주변 지역으로 서울의 가장 트렌디하고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에요.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에 모두가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홍대 입구역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또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템플스테이의 고요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활기 넘치는 에너지가 거리 전체를 감싸고 있었거든요. 와, 여기 진짜 사람 많다. 메디슨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거리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는 남자가, 다른 쪽에서는 K-POP 댄스를 추는 청소년 그룹이 있었죠. 이게 길거리 공연이라고? 너무 퀄리티가 높은데. 제이슨이 감탄했어요. 정말이지.
그들의 실력은 프로 못지않았습니다. 홍대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어요. 화려한 색상의 옷, 독특한 액세서리, 다양한 헤어스타일. 마치 패션쇼의 런웨이를 걷는 것 같았죠. 저 사람들 옷 진짜 멋있다. 다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 에밀리가 감탄했어요. 홍대 지역은 예술대학이 있어서 창의적인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패션이나 음악, 예술 분야에서 항상 새로운 트렌드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죠.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폈어요. 그들의 자유로운 표현력이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특이한 콘셉트의 카페를 방문했어요. 외계 행성을 테마로 한 이 카페는 천장에 별이 빛나고 테이블은 모두 우주선 모양이었죠. 이런 카페 본 적 없어. 뉴욕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제가 말했어요. 메뉴도 독특했어요. 블랙홀 커피, 은하수 스무디. 이름부터 호기심을 자극했죠. 카페에서 음료를 즐긴 후 우리는 다시 거리로 나왔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홍대의 모습은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네온 사인이 빛나고 음악 소리가 더 커졌죠. 여기 밤 문화도 정말 다양하구나. 제가 감탄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밤이 늦었는데도 거리가 안전하게 느껴진다는 점이었어요. 뉴욕이었으면 이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닐 수 없었을 텐데. 에밀리가 말했죠. 저도 동의했어요. 서울은 밤에도 여성들이 혼자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안전한 도시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홍대의 유명한 먹방 거리로 향했어요.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이 즐비했죠. 떡볶이, 순대, 호떡, 붕어빵. 이름도 생소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이거 다 먹어보고 싶다. 메디슨이 신나서 외쳤어요. 저는 처음으로 떡볶이를 맛봤어요.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특이했죠.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너무 매워. 입 안이 얼얼했지만 계속 먹게 되는 중독적인 맛이었어요. 메디슨은 호떡에 반해버렸고 제이슨은 순대를 용감하게 시도했죠. 식사 후 우리는 홍대의 유명한 클럽 거리를 지나갔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죠. 와, 이 시간에도 이렇게 활기차다니. 제가 놀라서 말했어요. 서울의 밤 문화가 이렇게 활발할 줄은 몰랐거든요. 홍대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표현력이었어요. 버스킹하는 뮤지션들, 독특한 패션을 뽐내는 사람들, 창의적인 가게들, 모두가 자신만의 색깔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었죠. 여기 사람들은 정말 자기 표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 제가 감탄했어요. 밤이 깊어져 호텔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소음이 거의 없다는 거였죠. 다들 조용히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해서 마틴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오늘 홍대는 어땠어? 정말 신세계였어요. 이렇게 창의적이고 활기찬 곳이 있다니 놀랐어요. 제가 대답했죠.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홍대는 한국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지. 이런 활기가 바로 한국이 계속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란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저는 오늘 본 홍대의 모습을 되새겨봤어요. 고요한 사찰에서의 경험도 특별했지만 활기 넘치는 홍대의 에너지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양한 매력이 있는 나라구나. 전통과 현대, 고요함과 열정이 공존하는 곳.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뉴욕에서는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게 위험한데 여기서는 밤에도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한국은 특별한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의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광장시장과 남대문 시장을 방문할 거예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전통시장들이죠.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에 저는 약간 지루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쇼핑몰이나 백화점이 더 좋을 것 같았거든요. 지하철에서 내려 광장시장으로 향하는 길.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소리도 커졌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와,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좁은 골목마다 빽빽하게 들어선 가게들,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 공기 중에 가득한 다양한 음식 냄새. 이것이 진짜 한국의 시장이었어요. 이곳은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시장이에요. 가이드 선생님의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600년이라고. 가장 먼저 우리를 반긴 건 마약김밥이라는 특이한 이름의 음식이었어요. 마약이라니요? 정말 마약이 들어있나요?
메디슨이 겁에 질려 물었죠. 가이드 선생님이 웃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그건 그냥 중독성이 강하다는 의미예요. 한 번 먹으면 자꾸 생각나서 마약처럼 끊을 수 없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용기를 내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단순한 재료로 만들어진 김밥인데 정말 특별한 맛이 났어요. 친구들도 하나씩 맛보더니 모두 감탄했죠. 이게 왜 마약 김밥인지 알겠다. 또 먹고 싶은데? 제이슨이 말했어요. 다음으로는 빈대떡을 맛봤어요. 뜨거운 철판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는 녹두전을 보는 것만으로도 식욕이 돋았죠.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가이드 선생님이 보여주신 대로 작게 잘라 간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바삭하면서도 촉촉하네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시장을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다양한 상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복, 전통 장신구, 그릇,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많은 물건들. 이게 뭐예요? 제가 이상한 형태의 도구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건 전통 김치통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런 항아리에 김치를 보관했답니다.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가 얼마나 깊은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점심으로는 시장 안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순댓국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순대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 한 입 먹어봤죠. 생각보다 맛있네요. 깊은 국물 맛과 부드러운 순대의 식감이 의외로 좋았어요. 식사 후 우리는 시장 안에 있는 한복 가게에 들렀어요. 화려한 색상의 한복들이 걸려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죠. 한복을 입어볼 수 있을까요? 에밀리가 물었어요.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복을 입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여러 겹의 옷을 순서대로 입고 끈으로 단단히 묶어야 했죠. 생각보다 불편할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입어보니 의외로 편안했습니다. 한복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너무 예쁘네요. 한복을 입고 시장을 거닐자 많은 상인들이 우리에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심지어 몇몇은 친절하게 사진도 찍어주셨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제가 말했어요.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정칭의 문화가 있어요. 낯선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이죠. 오후에는 남대문 시장으로 이동했어요. 광장시장보다 더 크고 복잡했죠. 여기서는 정말 모든 걸 살 수 있어요. 옷, 신발, 액세서리, 가전제품, 음식, 없는 게 없답니다. 가이드 선생님의 말처럼 시장은 정말 거대한 미로 같았어요. 시장 한쪽에서는 장인들이 직접 물건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가위를 만드는 할아버지, 전통 주머니를 바느질하는 할머니. 와, 이분들 몇 살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대부분 7080대세요. 평생을 이 일에 바치신 분들이죠. 가이드 선생님의 대답에 저는 감탄했어요. 이렇게 오래된 전통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제가 말했어요. 가이드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셨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아름다움이에요. 수백 년의 전통이 현대 속에서도 여전히 숨쉬고 있죠. 시장에서 나오는 길, 우리는 전통차를 파는 작은 가게에 들렀어요.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다양한 차를 맛볼 수 있었죠. 이런 차들이 모두 약효가 있다고요. 제가 물었어요. 네. 한국의 전통차는 대부분 약효가 있어요. 음식이 곧 약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에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되새겨봤어요.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시장, 전통을 지키는 장인들, 그리고 그 속에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가이드 선생님께 말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이렇게 오래된 문화가 지금도 일상 속에 살아있다는 게 놀라워요.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제 말에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매력이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나라니까. 호텔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저는 여행 일기에 오늘의 경험을 적었어요. 한국의 전통시장은 단순한 쇼핑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수백 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다. 처음에는 백화점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전통시장이 한국에서 가장 특별한 장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코스로 일정이 짜여 있었어요. 오늘은 청계천, 강남, DDP를 돌아볼 거예요. 서울의 가장 전통적인 모습부터
가장 현대적인 모습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죠. 가이드 선생님의 말씀에 모두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청계천이었어요. 청계천은 서울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복원된 하천이에요. 예전에는 도로 밑에 묻혀 있다가 2005년에 다시 복원된 곳이죠.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도심 한가운데 있는 청계천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바로 위에는 빌딩과 차들이 가득한 번화가인데 계단 몇 개만 내려가면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평화로운 자연이 펼쳐졌거든요. 이게 가능해? 도시 한가운데 이런 곳이 있다니. 제가 놀라서 말했어요.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저는 물속의 물고기들, 다리 위에서 연주하는 뮤지션들, 그리고 여유롭게 산책하는 시민들을 바라봤어요.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구나. 에밀리가 감탄했죠. 저도 동의했어요. 뉴욕의 센트럴파크도 좋지만 도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청계천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강남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강남역 주변을 걷는 순간 또 다른 서울을 만났죠. 높이 솟은 현대적인 빌딩들, 세련된 카페들, 그리고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 여기가 바로 강남 스타일의 그 강남이에요. 가이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와,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아. 메디슨이 놀라서 말했어요. 강남의 화려함과 세련됨은 전날 본 전통시장과는 완전히 달랐죠.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한 나라 안에 담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강남에서 우리는 AI 카페를 방문했어요. 로봇이 커피를 만들고 자율주행 로봇이 음료를 서빙하는 곳이었죠. 이런 게 진짜로 있다니. 제이슨이 신기해했어요. 테이블에 앉자 디지털 메뉴판이 나타났고 몇 번의 터치로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한국은 기술 발전에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변화에 매우 빠르게 적응하는 나라예요. 새로운 기술을 일상에 도입하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이죠. 오후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를 더 자세히 둘러봤어요. 미래적인 건축물 내부에는 다양한 전시와 디자인 숍들이 있었죠. 이 건물은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디자인했어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죠.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독특한 형태의 건물을 감상했어요. DDP 주변을 거닐다 보니 갑자기 옛날 성벽 일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건 뭐예요? 제가 물었죠. 그건 조선시대 한양 도성의 일부예요. 600년 전 서울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이죠.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미래적인 DDP 바로 옆에 600년 된 성벽이 공존하고 있다니.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우리는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 스카이를 방문했어요. 123층 높이의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그저 압도적이었죠. 와, 이게 서울이구나.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 같았어요. 한강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뉜 도시, 그 사이를 잇는 다리들, 그리고 곳곳에 빛나는 랜드마크 건물들. 이 도시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니. 제 생각이 소리로 나왔어요. 전망대 카페에 앉아 우리는 이번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에 오는 게 실망스러웠어. 유럽이 아니라서. 메디슨이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 제가 물었죠.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특별한 나라야. 다른 친구들도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제이슨은 한국의 안전함과 편리함에 감동했고, 에밀리는 한국 음식의 다양성에 놀랐다고 했죠.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가이드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잠시 생각한 후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이 시간을 품은 나라라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1000년 전 역사와 내일의 기술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모습이 정말 특별했거든요. 해가 완전히 저물고 서울의 밤이 깊어갈 때 우리는 호텔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모였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친구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죠. 우리는 그냥 유명한 것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 제가 문득 말했어요. 무슨 뜻이야? 메디슨이 물었어요. 우리가 알던 세계는 너무 좁았어. 유럽, 미국, 그게 전부인 줄 알았지. 근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나라야. 그리고 그게 정말 아름답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그렇게 느꼈어. 에밀리가 말했죠. 한국은 그냥 트렌디한 나라가 아니라 시간을 품은 나라야.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공존하는 곳. 마지막 밤,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제 시야를 넓히고
가치관을 바꾸며 세상을 보는 눈을 달리하게 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대학생이 되면 꼭 다시 한국에 올 거야. 이번엔 더 깊이 알고 싶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문화적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 버린 10대 미국 소녀의 여행이 여러분에게도 특별하게 다가왔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거나 새로운 시각을 드렸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여행 경험이나 문화적 충격을 경험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여행 이야기와 문화 체험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